二十四の瞳、スムレ눈동자、坪井栄。2、魔法の橋、이 마법의 다리。突破生で4キロの細長い岬の真ん中あたりにも小さな部落がある。入り海に沿った白い道はこの小部落に差し掛かるとともに自然に岬を横切って、やがて外海沿いに海を見下ろしながら小石先生の学校のある岬村へと伸びている。튀어나온 끝까지 4킬로인 길쭉한 곳 한가운데쯤에도 작은 마을이 있다. 내 해를 따라 난 하얀 길은 이 작은 마을로 접어드는 동시에 자연히 고질 가로질러 이윽고 외해를 따라 바다를 내려다보며 작은 돌 선생님의 학교가 있는 곳마을로 뻗어 있다. この外海沿いの道に差し掛かる前後に本校へ通う生徒たちと出会うのが毎日の決まりのようになっていて、もしも少しでも場所が違うとどちらかが慌てねばならぬ。이 외해의 길에 접어들기 전으로 본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매일의 정해진 일처럼 되어 있어 만약 조금이라도 장소가 다르면 어느 한쪽이 당황해야 한다. 와, 고이치先生来たぞ。急に足早になるのは大抵生徒の方だが、たまには先生の方でも入り海沿いの道で行く手に生徒の姿を見つけ、慌ててペダルに力を入れることもある。와, 작은 돈 선생님이 왔어. 갑자기 발이 빨라지는 것은 대개 학생 쪽이지만 가끔 선생님 쪽에서도 내 해를 따라 난 길로 가는 길에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둘러 페달에 힘을 주기도 한다. そんな時、生徒の方の喜ぶまいことか。顔を真っ赤にして走る先生に向かって囃し立てた。やーい、先生のくせに遅れたぞ。月給引くぞ。그럴 때 학생 쪽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가. 얼굴을 새빨갛게 하고 달리는 선생님을 향해 놀려댔다. 야, 선생님 주제 늦었어. 월급 깎는다. そしてわざと自転車の前にハッとする子供さえあった。そんなことが度重なると、その日家へ帰った時の先生はお母さんにこぼした。그리고 일부러 자전거 앞을 막는 아이마저 있었다. 그런 일이 거듭되자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푸념했다. 子供のくせに月給引くぞだって。感情高いのよ。嫌になる。お母さんは笑いながら、そんなこと前、気にするバカがあるかいな。でもまあ、一年の辛抱じゃ。辛抱、辛抱。어린애 주제에 월급 깎는다 하라니. 가산적이야. 기가 막혀. 어머니는 웃으면서 너도 참 그런 거 신경 쓰는 바보가 있냐? 그래도 뭐 1년 참는 거잖아. 참아, 참아. だが、そう言って慰められるほど苦痛は感じていなかった。慣れてくると、朝早く自転車を飛ばす8キロの道のりは案外楽しく、岬を横切る頃にはスピードが出てきて、いつの間にか競争をしていた。それがまた生徒の心へ響かぬはずがなく、負けずに足が速くなった。하지만 그렇게 위로받을 만큼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 익숙해지자 아침 일찍 자전거를 달리는 8킬로의 길은 생각보다 즐겁고, 고젤 지날 무렵에는 스피드가 생겨서 어느새 경쟁하고 있었다. 그것이 또 학생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리 없어 지지 않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시석의のようにおしつをされつ、1学期も終わったある日、用事で本校へ出向いていた男先生は妙なことを聞いて帰った。この1学期間、岬の生徒は一度も遅刻しないというのだ。
시서 게임처럼 누르고 눌리면서 한 학기도 끝난 어느 날, 볼일로 본교에 나갔던 남 선생님은 묘한 말을 듣고 돌아왔다. 지난 한 학기 동안 곧 학생들이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片道5キロを歩いて通う苦労は誰にもわかっていることで、昔から美咲の子供の遅刻だけは多めに見られていたのだが、逆に一度も遅刻がないとなると、これは当然褒められねばならぬ。 편도 5km를 걸어서 다니는 고생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로 예로부터 고다이의 지각만은 너그럽게 봐주고 있었는데, 반대로 한 번도 지각이 없다면 이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한다. もちろん一大事件として褒められたのだ。男先生はそれを自分の手柄のように思って喜び、何しろ今年の生徒の中には立ちの良いのがおるからな。 물론 일대 사건으로 칭찬받은 것이다. 남 선생님은 그것을 자기 공로처럼 생각하고 기뻐하며, 어쨌든 올해 학생 중에는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5年生の中にたった一人、本校の大勢の中でも群を抜いて出来の良い女の子がいることで、美咲から通っている30人の男女生徒が遅刻しなかったように言った。だがそれは実は女子先生の自転車のためだったのだ。 5학년 중에 단 한 명, 본교의 많은 학생 중에서도 빼어나게 잘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서 곳에서 다니는 30명의 남녀 학생이 지각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실은 여선생님의 자전거 때문이었다. しかし、女子先生だとてそうとは気がつかなかった。そしてたびたびこの美咲の村の子供らの勤勉さに感心し、いたずらぐらいは辛抱すべきことだと思った。そう思いながら心の中では自分の勤勉さをも密かに褒めてやった。 그러나 여선생님도 그런 줄은 몰랐다. 그리고 종종 이 곤마을 아이들의 근면함에 감탄하며 장난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근면함도 은근히 칭찬해 주었다. 私だって途中でパンクした時に遅刻しただけだわ。私は8キロだもの、などと。そして窓の外に目をやり、自分をいつも励ましてくれるお母さんのことを思った。 나도 도중에 펑크가 났을 때 지각했을 뿐이야. 나는 8km인걸? 라는 식. 그리고 창밖으로 눈을 돌려 자기를 항상 격려해주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穏やかな入り海はいかにも夏らしくギラギラ光って、母のいる一本松の村は白い夏雲の下に霞んで見えた。あけっぴろげの窓から海風が流れ込んできて、もうあと2日で夏休みになる喜びが体中に染み込むような気がした。 잔잔한 내 해는 잠옷 여름답게 반짝반짝 빛나 어머니가 있는 외솔마을은 하얀 여름 구름 아래 희미하게 보였다. 활짝 열린 창문으로 바닷바람이 흘러들어와 이제 이틀이면 여름방학이 되는 기쁨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だが少し悲しいのは何としても気を許さぬような村の人たちのことだ。それを男先生にこぼすと、男先生は奥歯のない口を大きく開けて笑い、そりゃ無理な注文じゃ。あんたがなんぼ熱心に家庭訪問してもですな。洋服と自転車が邪魔しとりますわ。ちっとばかり眩しくて気が置けるんです。そんな村ですからな。 하지만 조금 슬픈 것은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을사람들이다. 그걸 남 선생님에게 투덜대자 남 선생님은 어금니가 없는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는, 그건 무리한 주문이지.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정 방문해도 말이죠. 양장과 자전거가 문제되는 거예요. 조금 눈이 부셔서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런 마을이니까요. 오나고先生はびっくりしてしまった。顔を赤らめ、うつむいて考え込んだ。着物着て歩いて通えというのかしら。往復4里の道を。夏休み中にも何度かそれについて考えたが、決心のつかぬうちに2学期が来た。여선생님은 깜짝 놀라버렸다.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다. 키모노 입고 걸어다니라는 건가? 왕복 40리나 되는 길을. 여름방학 중에도 몇 번인가 그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결심이 서기 전에 2학기가 왔다.暦の上では9月といっても、長い休みの後だけに暑さは暑さ以上に応え、女子先生の小さな体は少し痩せて、顔色も良くなかった。その朝、家を出かけるとき、先生のお母さんは言ったのである。なんじゃかんじゃと言うても、3分の1は過ぎたでないか。辛抱、辛抱。もうちょっとの辛抱。달력상으로는 9월이라고 해도 긴 방학 후인 만큼 더위는 더위 이상으로 부대껴 여선생님의 작은 몸집은 조금 야위고 안색도 좋지 않았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선생님의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3분의 1은 지나갔잖아. 참아, 참아. 조금만 더 참아. 手伝って自転車を出してくれながら慰めてくれた。しかし、先生でもお母さんの前では、ちょっとわがままを言ってみたくなることは、普通の人間と同じである。도와서 자전거를 꺼내주며 달래주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좀 제멋대로 굴어보고 싶어지는 건 보통 사람과 같다. 아, 신보か。腹でも立てているようにさーっと自転車を飛ばした。しばらくぶりに風を切って走る心よさが身にしみるようだったが、今日からまた自転車で通うことを思うと気が重くなった。아, 참자 참아야지. 화라도 난 듯 슝 자전거를 내달렸다. 오랜만에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좋은 기분이 몸에 스미는 듯 했으나 오늘부터 다시 자전거로 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休み中何度か話が出て、岬で部屋でも借りようかと言ってもみたが、結局は自転車を続け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방학 중에 몇 번인가 이야기가 나와 곧에서 방이라도 빌릴까 하고 말도 해봤지만 결국은 자전거를 계속 타게 된 것이다. 自転車も朝は良いけれど、焼けつくような暑熱の照り返す道を背中に夕日を受けて戻ってくる時の辛さは、時に息も止まるかと思うこともある。자전거도 아침에는 좋지만 더운 열기가 치미는 길을 등에 석양을 받으며 돌아올 때의 괴로움은 때로는 숨도 멈출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미사키の村は目の前なのに、日がな毎日バカネを入れて、入り海をぐるりと回って通うことを考えると悔しくてならない。しかも自転車は岬の人たちの気に入らないというのだ。곧 마을은 코앞인데 지인종일 매일 바보처럼 공들여 내해를 빙돌아서 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나 속상하다. 게다가 자전거는 곧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찍히셔? 口に出しては言わないが、目の前に横たわる岬を睨まえると、思わず足に力が入る。珍しく波のざわめく入江の海を右に隔てて、岬に逆行して走りながら、ああ、と思った。今日は2泊10日なのだ。젠장, 입 밖으로 내지는 않으나 눈앞에 가로놓인 고젤로를 보면 무심코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 드물게 파도가 술렁거리는 내해 바다를 오른쪽으로 하고 고제 역행하여 달리면서
아, 하고 생각했다. 오늘은 210일이다. そうと気がつくと、なんとなく嵐を含んだ風がジャケンに頬を殴り、塩っぽい香りを存分に漂わせている。岬の山のてっぺんがかすかに揺れ動いているようなのは、外海の波の荒さを思わせて、ちょっと不安にもなった。그리 깨닫자 왠지 폭풍우를 머금은 바람이 마구 뺨을 때리며 짭조름한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고제 산꼭대기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는 듯한 건 외해의 파도가 거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하기도 했다. 途中で自転車を降りねばならないかもしれぬからなのだ。そうなると自転車ほど邪魔者はない。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今降りるわけにはもう行かないのだと考えながら、いつしか空想は羽のある鳥のように飛び回っていた。도중에 자전거를 내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만큼 방해되는 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공상은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다녔다. 가재요, 나게! アリババのように私が命令を下すと、風はたちまち力を抜いて、海は嘘のように静まり返る。まるで今眠りから覚めたばかりの湖のような静かさです。바람이여 멎어라. 알리바바처럼 내가 명령을 내리면 바람은 금세 힘을 빼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진다. 마치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호수 같은 고요함입니다. 하시여 가까래. さっと私が人差し指を前に伸ばすと、海の上にはたちまち橋がかかる。立派な虹のようにきれいな橋です。私だけに見える。そして私だけが通れる橋なのです。다리야 놓여라. 잽싸게 내가 검지를 앞으로 뻗으면 바다 위에는 금세 다리가 놓인다. 멋진 무지개처럼 예쁜 다리입니다. 나에게만 보이는 그리고 나만 건널 수 있는 다리인 겁니다. 私の自転車はそっとその橋の上に差し掛かります。私はゆっくりとペダルを踏みます。慌てて海に落ち込むと大変ですから。こうして七色の反り橋をゆっくりと渡りましたが、いつもより45分も早く岬の村へ着きました。내 자전거는 살짝 그 다리 위에 다다릅니다. 나는 천천히 페달을 밟습니다. 당황해서 바다에 빠지면 큰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7빛깔의 홍해다리를 천천히 건넜는데 평소보다 45분이나 일찍 곶마을에 도착했습니다. さあ、大変です。私の姿を見た村の人たちは、急いで時計の針を45分ほど進めるし、子供たちと来たら、見るも気の毒なほど慌てふためいて、食べかけの朝飯を喉に詰め、あとはろくに食べずに家を飛び出しました。자、 큰일입니다. 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시계바늘을 45분 정도 더 가게 하고, 아이들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허둥대며 먹던 아침밥을 목에 우겨넣고 나머지는 제대로 먹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私が学校に着くと、今起き出したばかりの男先生は驚いて井戸端に駆けつけ、長図を使い始めるし、年取った奥さんは奥さんで寝巻きも着替える間がなく、七輪をやけに仰ぎながら、片手で襟元を合わせ合わせ、決まり悪そうな体裁笑いをし、そっと目元や口元をこすりました。目の悪い奥さんは朝起きるといつも目やにが溜まっているのです。내가 학교에 도착하자 이제 막 일어난 남선생님은 놀라서 우물가로 달려가 세수를 하기 시작하고, 나이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잠옷도 갈아입을 새 없이 화로를 마구 부채질하면서 한 손으로 옷깃을 자꾸만 추스르며
겸연쩍은 듯한 억지 웃음을 짓고 살짝 눈가와 입가를 문질렀습니다. 눈이 나쁜 사모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눈곱이 끼어 있습니다. ここだけは本当のことなので、思わずくすっと笑ったとき、空想は霧のように消えてしまった。行く手から風に乱されながらいつもの声が聞こえたのである。小石先生! 이 부분만은 사실이어서 나도 모르게 킥 웃었을 때 공상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앞쪽에서 바람에 흩날리며 평소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돌 선생님! 一月ぶりの声を聞くと、ぐっと体に力が入り、はーい、と答えたものの、風はその声を後ろの方へ持っていたようだ。思った通り、外海の側は大きく波が立ち騒いでいて、いかにもヤクビらしい様を見せている。한 달 만에 목소리를 듣자 바짝 몸에 힘이 들어가 네 하고 대답은 했으나 바람은 그 소리를 뒤쪽으로 가져간 것 같다. 생각했던 대로 외해 쪽은 크게 파도가 요동치고 있어 잠옷 애길다운 모습을 보인다. 遅いのね、今日は。45分ぐらい遅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わよ。それを聞くと懐かしそうに立ち止まって何か話しかけそうにした子供たちは本気にして走り出した。늦었네 오늘은. 45분 정도 늦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자 그리운 듯 멈춰서서 뭔가 말을 걸려는 듯이 하던 아이들은 진짠 줄 알고 달리기 시작했다. 先生の方も風に逆らって一層足に力を入れた。時々方向の決まらぬようなマイマイ風が吹いてきて何度も自転車を降りねばならなくなったりした。全く45분ほど遅れそうだ。선생님 쪽도 바람을 거스르며 한층 다리에 힘을 주었다. 이따금 방향이 안정해진 듯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몇 번이나 자전거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도 했다. 완전히 45분 정도 늦을 것 같다. 海辺の村でも一本松はいつも岬に守られている形で、ヤクビにも大したことはないのに比べると、細長い岬の村は外海側の半分がいつも相当の害を受けるらしい。木々の小枝のちぎれて飛び散った道を自転車も難渋しながら進んだ。바닷가 마을에서도 외솔은 항상 고지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로 애길에도 별일 없는 데 비하면 길쭉한 곶마을은 외해 쪽 절반이 늘 상당한 해를 입는다고 한다. 나무들의 장가지가 떨어져 날아 흩어진 길을 자전거도 힘겹게 나아갔다. 押して歩く方が多かったかもしれぬ。こうして本当に随分遅れて村に差し掛かったのであったが、村中が一目で見えるところまで来て、先生は思わず立ち止まって叫んだ。あら、밀며 걷는 게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한참 늦어 마을에 다다랐는데 온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곳까지 와서 선생님은 무심코 멈춰서서 소리쳤다. 어머나! 村のとっつきの小さな鳩場では、鳩場のすぐ入り口で漁船が転覆してクジラの背のような船底を見せているし、鳩場に入れなかったのか、道路の上にも幾隻かの船が揚げられていた。마을 끄트머리 작은 부두에서는 부두 바로 입구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고래등 같은 배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부두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도로 위에도 여러 척의 배가 올려져 있었다. 海から打ち上げられた砂利で道はうずまり、到底自転車など通れそうもないほど荒れているのだ。まるでよその村へ来たような変わり方だった。海べりの家ではどこも皆屋根瓦を剥がされたらしく、屋根の上に人が上がっていった。바다에서 밀려온 자갈로 길이 묻혀
도저히 자전거 따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진 것이다. 마치 딴 마을에 온 듯이 변한 모습이었다. 바닷가 집에서는 어디나 모두 기와가 벗겨진 듯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다.誰一人先生に挨拶をするゆとりもないらしい中を、先生もまた道に打ち上げられた石を避けながら自転車を押してやっと学校にたどり着いた。누구 하나 선생님에게 인사할 여유도 없을 듯한 속을 선생님 또한 길에 밀려온 돌을 피하면서 자전거를 밀고 겨우 학교에 도착했다. 門を入ってゆくとどっと一年生が走ってきて取り巻いた。そのどの顔にも生き生きとした目の光があった。それは夕べの嵐の訪れを喜んででもいるように元気なのだ。문을 들어서자 우르르 1학년이 달려와 에워쌌다. 그 어느 얼굴에나 생기 있는 눈빛이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폭풍우가 온 것이 기쁘기라도 한 듯한 활기참이다. 上ずった声の調子で口々に話しかけようとするのを少し出しゃばりの香川ますのが、私が報告の役だとでも言うようにその声の高さでみんなを抑え、先生、損気のうちぺっちゃんこに潰れたん。카니を叩きつけたように. 들뜬 목소리로 제각기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을 좀 나서는 가가와 마스노가 자기가 보고 담당이라는 식으로 그 높은 목소리로 모두를 제압했다. 선생님, 손기네 집 납작하게 무너졌어요. 개를 내리친 것처럼. 마스노의 薄い唇から出た言葉に驚き、だんだん大きく目を見開いた先生は顔色さえも少し変えて、まあ、孫吉さん、うちの人たち、怪我しなかったの？見回すと、孫吉の岡田磯吉はびっくりしたのがまだ冷めないような様子でこっくりをした。마스노의 엷은 입술에서 나온 말에 놀라 점점 크게 눈을 뜬 선생님은 얼굴빛마저 조금 바뀌어, 어머나, 손기상, 식구들 다치지 않았어? 둘러보니 손기인 오카다 이소키치는 놀란 게 아직 덜 깬 듯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先生、私のうちは井戸の羽鶴瓶の竿が真っ二つに折れて、井戸端の水亀が割れたん。やっぱりマスノがそう言った。大変だったのね。他のうちどうだったの？ 선생님, 우리 집은 우물에 두레박들 장태가 두 동강이 나고 우물가에 물독이 깨졌어요. 역시 마스노가 그렇게 말했다. 큰일 났었네. 다른 집은 어땠어? 요러지 않은 오지상가屋根の囲いをしよって屋根から落ちたん。まあ、みーさんとこでさえ雨戸を飛ばしたんで。なあ、みーさん。気がつくとマスノが一人で喋っている。차파상 아저씨가 지붕 덮개를 짊어지고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아이쿠야. 미이상네조차 덧문이 날아갔대요. 그치 미이상? 정신을 차려보니 마스노가 혼자 짓거리고 있다. 他の人どうしたの？何でもなかったの？山石早苗と目が合うと、内気な早苗は赤い顔をしてこっくりした。다른 사람 어땠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마이시 사나이와 눈이 마주치자 내성적인 사나이는 붉은 얼굴을 하고 끄덕였다. 마스노와 센세이의 스카ートを引っ張って自分の方へ注意を引き、先生先生、それよりもまた大騒動なんよ。米屋の竹市んくは盗っ人に入られたのになあ、竹市。米一표取られたんな. 마스노는 선생님의 치마를 잡아당겨 자기 쪽으로 주의를 끌고, 선생님, 그보다도 아직 대소동이 많아요. 쌀가게 다케이치네는 도둑이 들었는데, 그치 다케이치? 쌀 한 가마 훔쳐갔지. 도의を求められて다케이치와 응 또うなずき、
油断しとったんじゃ。こんな雨風の日は大丈夫だと思うたら、今朝になって見てみたら、ちゃんと納屋の戸が開いとったん。盗人のうちまで米粒がこぼれとるかもしれん言うて、お父っつぁんが探したけんど、こぼれとらなんだん。まあ、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のね。ちょっと待って、自転車置いてくるから。また後でね. 동의를 요구하자 타케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심했던 거야.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되어보니 분명히 헛간문이 열려 있었어. 도둑집까지 쌀알이 흘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찾았지만 흘리지 않았어. 어머나, 여러 일이 있었네. 잠깐만 자전거 두고 올 테니까 이따 또 봐. いつもの通り職員室の方へ歩いて行きながら、ふっといつもと違った明るさを感じて立ち止まった先生は、そこでまた驚かされてしまった。井戸の屋根が吹っ飛んで、屏風絵のトタン屋根のあたりが空白になり、そのあたりの空に白い雲が飛んでいった。여느 때처럼 교무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평소와 다른 밝음을 느끼고 멈춰선 선생님은 거기서 또 놀라고 말았다. 우물지붕이 날아가 눈에 익은 함석지붕 주변이 텅 비어 있었고 그 근처 하늘에 흰 구름이 날고 있었다.走り回っていたらしい後ろ鉢巻きの男先生がいつもに似合わず愛想の良い顔で、やあ、女子先生、どうです？ゆうべはだいぶ暴れましたな。たすきがけの奥さんも出てきて、頭の手ぬぐいを脱ぎながら久しぶりの挨拶をし、一本松が折れましたな。え、本当ですか? 뛰어다녔던 듯한 머리띠를 뒤로 맨 남선생님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한 얼굴로 어이구요 선생님 어떠세요? 어젯밤엔 엄청 난리였네요. 어깨띠를 맨 사모님도 나와서 머리 수건을 벗으며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외솔이 부러졌네요. 네? 정말요? 센세이와 도비아가르 호도驚き自分の村の方に目をやった。一本松はいつものところにちゃんと立っているが、よく見ると少し違った姿をしている。大した暴風でもなかったのに、年を経た老将は枝を張ったその幹の一部を風に奪われたものらしい。선생님은 뛰어오를 정도로 놀라 자기 마을 쪽으로 눈을 돌렸다. 외솔은 늘 있는 곳에 잘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대단한 폭풍도 아니었는데 나이를 먹은 노성은 가지를 뻗은 그 둥치의 일부가 바람에 날려간 것 같다. それにしても入り海を取り囲んだ村々にとって大昔から何かにつけて目印にされてきた名物の老将が何にあったのを地元の自分が気づかずにいたのが恥ずかしかった。어쨌든 간에 내 해를 애워싼 마을로서 아주 예부터 무슨 일마다 표적으로 여겨온 명물 노성이 재난을 당했는데 현지인인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게 부끄러웠다. しかも今朝方は傲慢にもいい気になって一本松の下から人差し指一本で魔法の足をかけ波を沈めたのだ。村の時計を45分も進めさせることで村中の人を大騒ぎさせたのに、来てみればそれどころでない大騒ぎなのだ。게다가 오늘 아침녘엔 오만하게 우쭐해서 외솔 아래에서 검지 하나로 마법의 다리를 놓아 파도를 잠재웠었다. 마을 시계를 45분이나 앞당김으로써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난리를 일으켰는데 와보니 그건 일도 아닌 진짜 난리가 난 것이다. 男先生は慌てて長女を使っているどころでなく裸足になって働いている。奥さんは七輪などとっくに済まして
きりりとしたたすきがけで働いているではないか。남 선생님은 당황해서 세수는커녕 맨발이 되어 일하고 있다. 사모님은 풍로 같은 것은 벌써 끝내고 깔끔한 어깨띠를 메고 일하고 있지 않은가. 아, 2学期第一日は出発から間違っていた。と女子先生は密かに考えた。家を出る時のお母さんに対しての不愛想を悔いたのである。3時間目の消化の時、女子先生は思いついて生徒を連れ、災難を受けた家へお見舞いに行くことにした。아, 2학기 첫째 날은 출발부터 틀렸다고 여선생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집을 나설 때 어머니에 대한 퉁명스러움을 뉘우쳤다. 3교시째인 노래 시간에 여선생님은 문득 생각이 나서 학생을 데리고 재난을 당한 집에 위문하러 가기로 했다. 一番学校に近い西口美佐子の家へより見舞いの言葉を述べた。なんといってもうちがぺっちゃんこになった尊貴のうちが被害の第一番だとみんなが言うので、次には皇人様の上にある尊貴のうちへ向かった。가장 학교와 가까운 니시구치 미사코네 집부터 들러 위문 인사말을 했다. 어쨌거나 집이 찌부러진 손기네 집이 피해가 제일 크다고 모두가 말하므로 다음에는 고진 신사위에 있는 손기네 집으로 향했다. 마스노가今朝言ったカニを叩きつけたようだというのを思い出し、それは大人の口真似だろうと思いながら、変に実感を伴って想像された。마스노가 오늘 아침에 말한 개를 내리친 것 같다고 한 게 생각나서 그건 어른의 입내를 냈다고 생각하면서 묘하게도 실감나게 상상이 되었다. だが、家はもう近所の人たちの手助けであらかた片付いていた。別棟の豆腐納屋の方が助かったので、そこの土間に直に畳を入れて、そこへ家財道具を運んでいた。하지만 집은 이미 이웃들의 손길로 대충 정리되어 있었다. 별채인 두부 헛간 쪽이 괜찮아서 그것 토방에 직접 다다미를 넣고 거기에 가재도구를 옮겨두고 있었다. 一家7人が今夜からそこに寝るのかと思うと、気の毒さですぐには言葉も出ないでいるのを、手伝い人の中から川本松江の父親が口を出し、大暮らしひょうきんさで、しかし幾分かの皮肉を交えていった。온 가족 7명이 오늘 밤부터 거기서 자는가 싶어 안쓰러워서 금방은 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중에서 가모도 마츠의 아버지가 끼어들어 목수다운 익살스러움으로 그러나 약간의 빈정거림을 섞어 말했다. 아, これは先生。先生まで手伝いに来ておくれたんかな。そんなら一つ、その大勢の弟子を使うて道路の石でも浜へ転がして使わさらんか。ここは大工でないと都合が悪いですわい。それとも長男でも持ちますかな。아이고 이런 선생님. 선생님까지 도와주러 와주셨네요. 그렇다면 어디 그 많은 제자를 써서 도로의 돌이라도 해변에 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목수가 아니면 도와줄 형편이 뭐 어때요? 아니면 자기라도 잡아보시겠어요? 良い慰み者と言わんばかりにそこらの人たちが笑う。先生ははっとし、のんきらしく見られたことを恥じた。その通りだと思った。しかしせっかく来たのだから、一言でも尊貴のうちの人たちに見舞いを言おうと思い、なんとなくぐずぐずしていたが、誰も取り合ってくれない。좋은 놀림거리라는 듯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웃는다. 선생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 태평스럽게 보인 것을 부끄러워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왕 왔으니 한마디라도 손기네 집 식구들에게 위문 인사를 해야겠다며 괜스레 쭈뼛거렸는데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
仕方なく戻りかけながら照れ隠しに子供たちに測った。ねえ、みんなでこれから道路の砂利掃除をしようか。うんうん、しようしよう. 어쩔 수 없이 돌아가려 하면서 멋쩍음을 감추려고 아이들에게 상의했다. 저기, 우리 모두 지금부터 도로에 자갈 청소를 할까? 응, 응, 하자, 하자. 子供たちは大喜びで雲の子が散るように駆け出した。嵐の後らしいすがすがしさを伴った暑さに包まれて、村は隅々まではっきりと見えた。よいしょっと、こいつめ、こんちき。아이들은 크게 기뻐하며 거미새끼가 흩어지듯 뛰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몰아친 뒤답게 상쾌함을 동반한 더위에 휩싸여 마을은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영차, 야잇, 에잇. めいめいの力に応じた石を抱えては、道路の端から2メートルばかり下の浜へ落とすのである。二人がかりでやっと動くような大きな石ころも交えて、まるで荒磯のように石だらけの道だった。각자의 힘에 맞는 돌을 끌어안고는 도로변에서 2미터 정도 아래 해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둘이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돌멩이도 섞여 마치 거친 노설 해안처럼 돌투성이의 길이었다. 今はもうただ静かにたたえているだけのような海の水が、ゆうべはこの高い道路の石垣を乗り越えてこんな石まで打ち上げるほど荒れ狂ったのかと思うと、その不思議な自然の力に驚き呆れるばかりだった。이제는 그저 조용히 차 있을 뿐으로 보이는 바닷물이 어젯밤에는 이 높은 도로의 돌담을 넘어 이런 돌까지 밀어올릴 정도로 거칠어졌다고 생각하니 그 불가사의한 자연의 힘에 놀라 어이없을 뿐이었다. 波は石を運び、風は家を倒し、岬の村は全く大騒動の一夜であったのだ。同じ2泊10日も岬の内と外ではこうも違うのかと思いながら、先生は抱えた石をどしんと浜に投げ、すぐそばで慣れた仕草で石を蹴飛ばしている3年生の男の子に聞いた。파도는 돌을 날리고 바람은 집을 휩쓸고 곧 마을은 완전히 대소동의 하룻밤이었다. 같은 211도 고제 안과 밖에서는 이렇게도 다른가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껴안은 돌을 쿵 하고 해변에 던지고 바로 옆에서 익숙한 몸짓으로 돌을 걷어차고 있는 3학년 남자아이에게 물었다. 試験の時、いつもこんな風になるの？はい。そしてみんなで石掃除するの？はい。바다가 거칠어지면 항상 이렇게 되니? 네. 그리고 다 같이 돌 치우기 해? 네. ちょうどそこ、香川増野の母親が通りかかり、まあまあ先生、ご苦労でござんすな。でも今日はざっとにした方がよろしいですわ。どうせまた後ろ7日や220日が控えとりますからな。마침 그곳을 가가와 마스노의 어머니가 지나가다 아유 선생님 고생하시네요. 하지만 오늘은 대충 하는 편이 좋아요. 어차피 또 다음 7일하고 220일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本村の方で料理屋と宿屋をしているマスノの母は、我が子のいる岬へ様子を見に来たということであった。マスノが飛んできて母親の腰にかじりつき、お母さん、恐ろしかったんでゆうべ。うちごつげな音がしておばあさんにかじりついて寝たん。朝起きたら羽鶴瓶の竿が折れとったんで、水亀が割れてしもったん。본촌 쪽에서 음식점과 여간을 하는 마스노의 어머니는 자식이 있는 곳 상황을 보러 왔다는 것이다.
마스노가 뛰어와 어머니 허리에 달라붙어 엄마, 무서웠어 어젯밤. 나 커다란 소리가 나서 할머니한테 매달려서 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두레박들 장대가 부러져 있었고 물독이 깨져버렸어. 今朝聞いたことをマスノは繰り返して母に語っていた。ふんふんといちいちうなずいていたマスノの母親は、半分は先生に向かって、岬じゃ船が流されたり、屋根が潰れたり、ごっそり壁が落ちて家の中が見通しになった家もあると聞いたもんですからな。びっくりしてきたんですけど、鶴瓶の竿ぐらいでよかったよかった。오늘 아침에 들은 것을 마스노는 되풀이해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었다. 응응하며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던 마스노의 어머니는 절반은 선생님을 향해 코제서는 배가 떠내려가고 지붕이 무너지고 몽땅 벽이 떨어져 집안이 다 보이게 된 집도 있다고 들어서요. 깜짝 놀라서 왔습니다만 두레박틀 장대 정도여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マスノの母親が言ってから、まーちゃん、ごっそり壁が落ちたって誰のうち？マスノは抱えていた石を捨てるのを忘れたように得意の表情になって、似たんとこよ先生。壁が落ちて押し入れん中ずぶ濡れになってしもったん。見に行ったら中が丸見えじゃった。ばあやんが押し入れん中でこないして天井見よった。마스노의 어머니가 가고 나서 마짱, 몽땅 벽이 떨어졌다니 누구 집이야? 마스노는 껴안고 있던 도우를 버리는 것을 잊은 듯 득이양양한 표정이 되어 니타네요 선생님. 벽이 떨어져 나가 벽장 안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보러 갔더니 안이 훤히 보였어요. 할머니가 벽장 안에서 이렇게 하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顔をしかめてばあやんの真似をしたので、先生は思わず吹き出したのである。押し入れが、まあ、そう言った後で笑いはこみ上げてきて、コロコロと声に出てしまった。얼굴을 찡그리며 할머니 흉내를 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도 몰래 풋 웃음을 터뜨렸다. 벽장이 어휴. 그런 후에 웃음이 치밀어 올라 깔깔대는 소리가 나와버렸다. なぜそんなに先生が笑い出すのか生徒たちにはわからなかったが、マスノは一人自分が先生を喜ばしたような気になって機嫌の良い顔をした。みんなはいつかよろずやのそばまで来ていた。よろずやのおかみさんはすごい剣幕を顔に出して走り寄ってきて先生の前に立った。왜 그렇게 선생님이 웃어대는지 학생들은 알 수 없었지만 마스노는 혼자 자기가 선생님을 기쁘게 한 것 같아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모두는 어느새 자파상 옆까지 와 있었다. 자파상 아주머니는 굉장히 사나운 표정을 드러내고 달려와 선생님 앞에 섰다. 肩で息をしながらすぐには物も言えないようだ。急に笑いを消した先生はすぐお辞儀をしながら、あら、失礼いたしました。しけで大変でしたな。今日は石ころ掃除のお手伝いをしていますの。어깨로 숨을 쉬면서 당장은 말도 못하는 것 같다. 갑자기 웃음이 사라진 선생님은 곧 고개를 숙이며 어머, 실례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져서 큰일이었네요. 오늘은 돌멩이 청소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しかし、おかみさんはまるで聞こえないような様子で、女子先生、あんた今何がおかしいって笑ったんですか? 하지만 아주머니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여 선생님, 지금 뭐가 이상해서 웃었어요? 人が災難に遭ったのがそんなおかしいんですか? うちのお父さんは屋根から落ちましたが、それもおかしいでしょ? みんごど大した怪我はしませんなんだけんど、
大怪我でもしたらなおおかしいでしょ。남이 재난을 당한 게 그렇게 우스워요? 우리 집 애들 아버지는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우습겠네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으면 더 우습겠지요. すみません。そんなつもりはちっとも。いいえ、そんならなんで人の災難を笑うたんです。お体裁に道掃除などしてもらいますまい。とにかく私のうちの前はほっといてもらいます。なんじゃ、自分の自転車が走れんからやってるんじゃないか。アホくさい。そんなら自分だけでやりゃあよい。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조금도. 아니요. 그렇다면 왜 남의 재난을 두고 웃었어요? 체면치레로 길청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집 앞은 내버려 두세요. 뭐야? 자기 자전거가 못 달리니까 하는 거잖아. 기가 차서. 그럼 자기만 하면 되지. 後の方は独り言のようにつぶやきながら、びっくりして二の句も告げないでいる先生を残してプリプリしながら引き返すと、隣の川本大工のかみさんにわざとらしい大声で話しかけた。그 다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깜짝 놀라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을 남겨두고 뾰루퉁에 돌아서더니 옆에 있는 가모도 목수네 아주머니에게 일부러 그러는 듯한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呆れた人もあるもんじゃな。人の災難を聞いてケラケラ笑う先生があろうか。一つねじ込んできた。やがてそれはまた尾ひれがついて村中に伝わってゆくに違いない。기가 막힌 사람도 있는 거네. 남의 재난을 듣고 깔깔 웃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 좀 한 소리 하고 왔어. 이윽고 그것은 또 꼬리 지느러미가 붙어 온 마을에 전해져 갈 것이 틀림없다. じっと突っ立って2分間ほど考え込んでいた先生は心配そうに取り巻いている生徒たちに気がつくと、泣きそうな顔で笑って、しかし声だけは快活に、さあ、もうやめましょう。小石先生、失敗の巻だ。浜で歌でも歌おうか。가만히 서서 2분 정도 생각에 잠겨있던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듯 에워싸고 있는 학생들을 보자 우울 듯한 얼굴로 웃으며 그러나 목소리만은 쾌활하게. 자, 이제 그만합시다. 작은도 선생님 실패했네. 해변에서 노래라도 부를까? くるっときびすを返して先に立った。その口元は笑っているが、ポロンと涙をこぼしたのを子供たちが見逃すわけはない。先生が泣きよる。요로지아노 바양가 나카스탄도. 휙 발길을 돌려 앞장섰다. 그 입가는 웃고 있으나 뚝 눈물을 흘린 것을 아이들이 놓칠 리 없다. 선생님이 울어. 자파상 할매가 울렸어. そんなささやきが聞こえて、あとはひっそりと草履の足音だけになった。振り返って、泣いてなんかいないよ、と笑ってみせようかと思った途端、また涙がこぼれそうになったので黙った。この際、笑うのは良くないとも思った。그런 속삭임이 들려오고 그 다음엔 조용히 집신 발자국 소리만 났다. 돌아서서 우는 거 아니야? 하며 웃어 보일까 생각한 순간 다시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이런 경우 웃는 것은 좋지 않다고도 생각했다. さっき笑ったのもよろずやのおかみさんが言うように人の災難を笑ったというよりも本当のところは増野の身振りがおかしく、それに続いて押し入れの連想は一学期のある日の似たを思い出して笑わせたのであった。아까 웃었던 것도 자파상 아주머니의 말처럼 남의 재난을 두고 웃었다기보다도 사실은 마스노의 몸짓이 이상했고 그 뒤를 이어 벽장의 연상은 1학기 어느 날에 니타가 생각나 웃었던 것이다.
天皇陛下はどこ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はい、はい、と手が挙がった中で珍しくニタが刺され、はい、ニタ君。ニタは体中から絞り出すような例の大声で、天皇陛下は押し入れの中におります。천황폐하는 어디에 계십니까? 네, 네 하고 손을 든 중에 웬일로 니타를 시켜. 네, 니타군. 니타는 온몸에서 짜내는 듯한 예의 그 큰 소리로 천황폐하께서는 벽장 안에 계십니다. あんまり奇抜な答えに先生は涙を出して笑った。先生だけでなく他の生徒も笑ったのだ。笑いは教室を揺るがし、学校の外まで響いていたほどだった。東京、救助などという声が聞こえても、ニタはガテンの床の顔をしていた。너무 기발한 대답에 선생님은 눈물을 찔끔하며 웃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웃었다. 웃음은 교실을 뒤흔들고 학교 밖까지 울려 퍼졌을 정도였다. 도쿄, 궁성 등 말하는 소리가 들려도 니타는 납득이 안 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どうして押し入れに天皇陛下がいるの？笑いがやまってから聞くと、ニタは少々自信をなくした声で、学校の押し入れの中に隠してあるんじゃないんかいや？왜 벽장에 천황폐하가 있어? 웃음이 멈추고 나서 묻자 니타는 좀 자신감을 잃은 목소리로 학교 벽장 안에 숨겨놓은 거 아닌가요? それでわかった。ニタが言うのは天皇陛下の写真だったのだ。奉安殿のなかった学校では天皇陛下の写真は押し入れに鍵をかけてしまってあったのだ。그걸로 알았다. 니타가 말하는 것은 천황폐하의 사진이었다. 봉안전이 없던 학교에서는 천황폐하의 사진은 벽장에 열쇠를 잠가 넣어둔 것이다. ニタの家の押し入れの壁が落ちたことは、それを思い出させたのであった。若い女子先生は思い出すたびに笑わずにいられなかったのであるが、そんな言い訳をよろずやのおかみさんに聞いてももらえず、黙って歩いた。니타네 집 벽장벽이 떨어져 나간 것이 그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젊은 여선생님은 생각날 때마다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런 변명을 자파상 아주머니에게 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 잠자코 걸었다. 涙がこぼれている今でさえその話はおかしい。しかしそのおかしさをよろずやのおかみさんの言葉は差し引きして釣りを取ったのである。浜に出て歌でも歌わぬことには先生も生徒も気持ちのやり場がなかった。눈물이 흐르는 지금조차도 그 이야기는 우습다. 그러나 자파상 아주머니의 말은 그 우스움을 다 차감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해변에 나가 노래라도 부르지 않으면 선생님도 학생도 마음 둘 데가 없었다. 浜に降りると先生はすぐ両手をタクトにして歌い出した。春は早から川辺の橋に慌て床屋である。みんなが取り巻いてついて歌う。해변에 내려가자 선생님은 곧 두 손을 지휘봉으로 하여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봄에는 일찌감치 강가에 갈대밭에 당황한 이발사이다. 모두가 애워싸고 따라 부른다. 가니가미 세다시 도코야 되고 자르 쫓긴 나 歌っているうちにみんなの気持ちはいつの間にか晴れてきていた。うさぎゃ怒るし、かにゃはじょ
隠し仕方なくなく穴へと逃げる개가 가게를 낸 이발소랍니다. 싹둑 싹둑 노래하다 보니 모두의 기분은 어느새 맑아지고 있었다. 토끼가 화를 내고 개는 창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구멍으로 도망쳐. おしまいまで歌っているうちに失敗したカニの慌てぶりが自分たちの仲間ができたような面白さで思い出され、いつかまた心から笑っている先生だった. 끝까지 노래하다 보니 실패한 개의 당황한 모습이 자신들의 동료가 생긴 듯한 재미로 생각나 어느새 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선생님이었다. この道だの、ちんちん千鳥だの、一学期中に覚えた歌をみんな歌い、お山の大将で一休みになると、生徒たちは天殿に走り回り、おとなしく先生を取り巻いているのは1年生の5、6人だけだった. 이 길이니 친친 치돌이니 1학기 중에 외운 노래를 모두 부르고 사내 대장에서 잠깐 쉬자. 학생들은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얌전히 선생님을 애워싸고 있는 건 1학년 대여섯 명뿐이었다.手入れなどめったにしない乱れた髪の毛を後ろで団子にしている女の子もいるし、いがぐりが耳の上まで伸び放題の男の子もあった。床屋のない村では学校のバリカンがひどく役に立ち、それは男先生の受け持ちだった. 손질 같은 건 좀처럼 하지 않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뒤에서 말똥머리로 묶고 있는 여자아이도 있었고, 까까머리가 귀 위까지 마구 자란 남자아이도 있었다. 이발수가 없는 마을에서는 학교의 바리캉이 큰 도움이 되어 그것은 남선생님 담당이었다. 髪の毛を団子にしている女の子の方は女子先生が気を配って水銀軟膏を塗り込んでやらねばならない。早速明日はそれをやろうと思いながら先生は立ち上がり、さあ今日はこれでおしまい。帰りましょう。 머리를 말똥머리로 한 여자아이는 여선생님이 신경 써서 수은 연고를 발라줘야 한다. 당장 내일은 그걸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선생님은 일어나. 자, 오늘은 이것으로 끝. 돌아갑시다. 하타하타 또 스카ートの膝を払い、一足後ろに下がった途端、キャーッと悲鳴を上げて倒れた。落とし穴に落ち込んだのだ。一緒に悲鳴を上げた者、ゲラゲラ笑いながら近寄ってくる者、手を叩いて喜ぶ者、驚いて声を飲んでいる者、その騒ぎの中から先生はなかなか立ち上がろうとしなかった。탁탁 치마 무릎을 털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순간 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 함께 비명을 지른 아이, 낄낄 웃으며 다가오는 아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아이, 놀라서 소리를 삼키는 아이. 그 소란 속에서 선생님은 좀처럼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横なりにくの字に寝たまま砂の上に髪の毛を直にくっつけている。笑った者も手を叩いた者も黙り込んでしまった。異様なものを感じたのだ。つぶった両の目から涙が流れているのを見ると、山石早苗が急に泣き出した。옆으로 굿자로 누운 채 모래 위에 머리카락을 딱 붙이고 있다. 웃던 아이도 손뼉치던 아이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상한 것을 느낀 것이다.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자 야마이시 사나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その泣き声に励まされでもしたように、大丈夫、
と言いながらやっと半身を起こした先生はそーっと穴の中の足を動かし、怖いものに触るような様子で靴のボタンを外し、右の足首に触れたと思うと、そのまままた横になってしまった。그 울음소리에 격려라도 받은 듯이 괜찮아 하며 겨우 상반신을 일으킨 선생님은 가만히 구멍 속에 다리를 움직여 무서운 것을 만지는 듯한 모습으로 구두 단추를 풀고 오른쪽 발목을 만졌나 했더니 그대로 다시 누워버렸다. 뭐 오키아가로 또 하시나이. 야가테 매우 쯔부타 마마. 誰か男先生呼んできて。女子先生が足の骨折って歩かれんって。이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윽고 눈을 감은 채 누가 남 선생님 불러와. 여 선생님 다리가 골절돼서 못 걷는다고. 蜂の巣をつついたような大騒ぎになった。大きな子供たちがドタバタ駆け出していった後で、女の子はわーわー泣き出した。まるで繁昌でも慣れ出したように村中の人が飛び出してみんなそこへ駆けつけてきた。벌집을 쑤신 것 같은 난리가 났다. 큰아이들이 후다닥 달려간 뒤에 여자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마치 경종이라도 울리기 시작한 것처럼 온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와 모두 그곳으로 달려왔다. 真っ先に来た竹一の父親はうつむいて寝ている女子先生に近寄って砂の上に膝をつき、どうしました先生と覗き込んだ。제일 먼저 온 타케이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누워있는 여선생님에게 다가가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왜 그래요 선생님? 하고 들여다보았다. しかし先生は顔をしかめたまま物が言えないらしい。子供たちから聞かされて足の怪我だとわかると少し安心した様子で、くじいたんでしょう。どれどれ。하지만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린 채 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리 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좀 안심한 듯한 모습으로 삐었겠죠? 어디 봐요. 足元の方に回り靴を脱がせにかかると先生はうっと声を出してますます顔をしかめた。靴の跡をくっきりとつけて先生の足首は2倍もの太さになったかと思うほど腫れていた。血は出ていなかった。冷やすとよかろうがな。발밑 쪽으로 돌아서 구두를 벗기려고 하자 선생님은 윽 소리를 내며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구두 자국이 또렷이 나고 선생님의 발목은 2배나 굵어졌나 싶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피는 나지 않았다. 차갑게 하면 좋을 텐데. 뭐 어제 아츠마tte 기테이루人たちに言うと、徳田吉次の父ちゃんが急いで汚れた腰の手ぬぐいを塩水に濡らしてきた。痛いんですかひどく。駆けつけた男先生に聞かれて、女子先生は黙ってうなずいた。이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자 독다 기치지의 아버지가 서둘러 더러워진 허리의 수건을 바닷물에 적셔왔다. 아파요? 심하게? 달려온 남선생님이 묻자 여선생님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歩けそうにないですかい？またうなずいた。いっぺん立ってみたら？黙っている。西口美佐子の家から美佐子の母親がうどん粉と卵を練った貼り薬を布に伸ばして持ってきた。뭐가 겠어요? 또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서보시죠. 잠자코 있다. 니시구치 미사코네 집에서 미사코의 어머니가 밀가루와 달걀을 익인 붙이는 약을 헝겊에 발라서 가져왔다. 骨は折れとらんと思いますが、早く医者にかかるか
もみ漁師した方がよろしいで。もみ医者なら中町の草加がよかろう。骨継ぎもするし。草加より橋本外科の方がそりゃあよかろう.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의사에게 가든지 안마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안마 의사라면 나카마치의 쿠사카가 좋을 거예요. 적골도 하고. 쿠사카보다 하시모토 외과 쪽이 더 나을 거야. 口々にいろんなことを言ったが、何をどうするにも岬の村では外科の医者ももみ療治もなかった。たった一つはっきりしていることは、どうしても先生は歩け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あれこれ相談の結果、船で中町まで連れて行くことになった。사람마다 여러 소리를 했지만 뭘 어떻게 하려 해도 곤마을에서는 외과 의사도 안마 치료도 없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선생님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저것 의논한 끝에 배로 나카마치까지 데려가기로 했다. 漁師の森岡忠の家の船で壁小鶴のお父さんと竹一の兄が漕いで行くことに話が決まった。男先生はついていくことになり、女子先生をおんぶして船に乗った。座らせたり、おぶったり、寝かせたりするたびに、女子先生の我慢した口から思わずうなり声が出た。어부인 모리오카 다다시네 집회로 갑의 고츠르의 아버지와 다케이치의 형이 저어가기로 이야기가 정해졌다. 남 선생님이 따라가게 되어 여 선생님을 업고 배에 탔다. 앉히거나 업거나 눕힐 때마다 여 선생님의 참은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났다. 船が渚を離れ出すと、わーっと女の子の泣き声が固まって飛んできた。先生、女子先生。声を限りに叫ぶ者もいる。小石先生は身動きもできず目をつぶったまま黙ってその声に送られた。배가 물가를 벗어나자 왕 하고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무더기로 날아왔다. 선생님! 여선생님! 목청껏 외치는 아이도 있다. 작은 돌 선생님은 꼼짝도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잠자코 그 목소리에 배웅을 받았다. 센세! 声は次第に遠ざかり、船は入り海の真ん中に出た。朝、魔法の橋を架けた海を先生は今、痛さをこらえながら帰ってゆく。선생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배는 내해 한가운데로 나갔다. 아침 마법의 다리를 놓았던 그 바다를 선생님은 지금 아픔을 삼으며 돌아간다.